아무래도 이제 12부작 TV 드라마로 기획이 되면서 원작의 2권에 해당하는 정대리 그리고 권사원의 얘기를 다루기엔 조금 분량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쓴 김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성 작가입니다. 어떻게 드라마 작가가 되셨는지부터. 작가가 된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12년 전까지는 이제 대학로에서 활발하게 이제 배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극장에서 주인공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배우로서 내가 그렇게 상품성이 없구나라는 걸 조금 뒤늦게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 영화, 연극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2년 동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내가 직업이 없구나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됐어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로에서. 그게 2016년인데요. 벌써 9년 됐네요. 내년 10년인데 그때 주어진 어떤 이 프로젝트들을 맡으면서 이리저리 그냥 커다란 삶에 대한 계획 없이 흘러들어왔는데 이렇게 운 좋게 인기 원작 드라마의 작가가 되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행운하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재직을 했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로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원래 이제 영화 쪽 일이 조금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을 잘 하면서도 한켠에 이제 그 꿈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종합예술학교 한예종대학원 진학하게 되어서 거기서 영화 연출 공부하면서 단편 영화 작업들을 했었고 졸업할 때쯤에는 지금 김부장 이야기의 제작사인 바로엔터랑 이제 같이 혹시 드라마 작가도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판을 이렇게 기획을 한 거는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딱 3년 전이네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런저런 여러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과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 혼자서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작사 측에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신 그러면서도 여성 좀 크리에이터 분을 소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원작을 가지고 있던 바로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적임자 중에 적임자 윤혜성 작가를 매치업을 시켜주셨죠. 그게 이제 3년 전입니다. 그죠? 네네. 담당해 주셨던 김현지 PD분께서 이제 김홍기 작가를 만나면 무조건 좋아할 거다 그렇게 해서 믿고 있었는데 첫날 뵀을 때부터 되게 유쾌하시고 원변도 되게 화려하셔가지고 회의할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동 작업이 처음인지라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드라마를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아직 웹툰이 연재되기 전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텍스트로 된 송희구 작가님의 원작 김부장 이야기 1권을 이제 베이스로 놓고 드라마 작업을 하기 시작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활자로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인물의 큰 흐름의 감정선과 김부장이라는 인물이 겪는 변화와 깨달음이 선명하게 있는 작품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살을 붙일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어요. 드라마화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보신 일부가 나오기까지는 또 한 몇 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부, 2부 정도가 2023년 4월 정도에 나왔고 그 이후부터 3부, 4부까지는 또 좀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조연탁 감독과 류승용 배우라는 또 걸출한 거장분들이 이 작품에 합류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올 10월부터 이제 방영을 하기에 이뤘죠. 저에게 있어서 참 3년 정도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원작에서도 회사 생활에 되게 디테일하게 녹여 있지만 실제로 이제 드라마 작업을 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사실성이랑 핍진성 부분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김 부장도 퇴사를 해가지고 헤매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꼬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저도 퇴사하고 나서 어디 가서 이제 제일기획 윤혜성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윤혜성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기가 되게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랑 자기 증명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
실제로 정대리라는 캐릭터가 원작에도 되게 디테일 있게 잘 살아있지만 각색 작업하면서 그 녹음을 한다는 설정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녹음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팀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혼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배가 왜 핸드폰을 저렇게 들고 있나로 보니까 팀장님한테 혼이 나서 끝나고 나와서는 혜성아 녹음했니? 난 중간서부터밖에 녹음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녹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선배 생각도 나가지고 거기에 녹음하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뭔가 서사의 긴장감도 많이 살아난 것 같고 재미 요소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타클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지만 드라마나 영화 기준으로는 이게 드라마거리가 될까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 국민이 브라운관 앞에 앉아서 김낙수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모험을 어떻게 하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었죠.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그 타이틀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마에서도 원작과 마찬가지로 서울 자가를 잃게 되고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잃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종국에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남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고 그 대기업 중심의 어떤 관계들이 있었던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지는 게 아니라 서울 자가도 없고 대기업도 다니지 않는 낙수라는 이 인물의 곁에 누가 있을 것인가를 돌아봤을 때 하진이와 아들 수겸이 이 둘의 존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들의 관계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2부작 TV 드라마로 기획이 되면서 원작의 2권에 해당하는 정대리 그리고 권사원의 얘기와 김부장 얘기까지 이렇게 다루기엔 조금 분량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작의 제목 그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이 중년 남성의 실존에 포커스를 두자라는 것이 최초의 드라마판의 기획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그 대리동행 씨는 원래 몽타주여서 이렇게 잘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훨씬 그 뒤에 시선 주고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게 훨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